이번 시간에는 대칭 좌표법입니다. 여기 할 때 제가 많이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고민 많이 한 것 같고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한 2시간씩 막 고민하고 2시간 더 했을걸요. 그러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급적이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냥 그림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동기 발전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력을 생산할 때 그 생산 A상, B상, C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변압기를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발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요.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각도로 치면 이 각 상들이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죠. 여기 각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전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등등 하면은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각 상안에 A상이라 그러면 A상 안에는요 임피던스가 Z0인 영상이 있고요, Z1인 정상이 있고요, 역상이 있습니다. 전압도 마찬가지고요. 전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EA 뭐 이렇게만 했지만 여기도 전류도 마찬가지고 I0가 있고 I1이 있고 I2 이런 성질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전압도 V0, V1, V2 이렇게 정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분이 있고 역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있죠. 평소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정상이죠. 얘가 정상이에요. 정상밖에 안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얘네들이 출현합니다. 얘네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별로 안 반가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이 영상분, 역상분 설명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박스가 있다 그러죠. 박스에다가 계란을 담았다고 생각하죠. 여기다 계란을 담았다. 이제 계란들이 있겠죠. 계란 알들이 이쁜 계란 알들이 있는데 얘 가져가다가 팍 돌에 걸려가지고 자빠졌어요. 자빠지면은 이 계란 중에 막 이렇게 금이 가서 깨지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박살나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계란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안 깨지고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거. 요거를 정상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전기를 치면 정상분. 그죠? 그다음에 뭐 좀 금이 같다. 그죠? 금이 같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뭐 약간 금이 같다 그러면은 뭐 영상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보자는 거죠. 근데 완전히 깨졌다. 완전히 깨졌다. 그럼 이제 역상이다. 이거 완전히 망한 거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사고가 났다, 지락 사고가 났다든지 등등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깨진 건데 깨지긴 했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계란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계란도 있고 깨진 것들도 존재한다. 문제가 생긴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심플하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배울 때는 글쎄요,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은 이해하고 보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여기서 개념은 기본 개념이 이렇게요. 평소에 우리가 여지껏 배운 전기는 정상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정상분만 나타납니다. Z1 또는 I1 또는 V1 이게 정상분인데 깨지게 되면 Z0 뭐 이게 되면 I0 그죠? 그다음에 I2 이게 깨진 것들이에요. 깨진 계란들. 그다음에 뭐 V0, V2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이게 이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상별로 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가면 이렇게 삼상이 불평형일 경우 우리가 평소에는 제대로 돼 있는데 제대로 그죠? 여지껏 배운 거는 삼상이 Y
이렇게 뭐 Y든지 I든지 이 발전기를 생각해보자. 아까처럼 여기 이제 120도인데 여기 120도고 요게 120도인데 이게 정상인데 가져가다가 깨졌다. 이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 때 평상일 때 요 길이도 똑같죠. 길이도 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 길이도 달라질 뿐더러 이 각도는 심지어 틀어져서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뭐 온다든지 그러면 여기 뭐 120도가 아니고 뭐 90도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뭐 90도라기보다도 거꾸로 가는 거죠, 상이. 그래서 원래는 120도를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죠? 깨지면서 화개하고 뒤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막. 가야 되는데 가다가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평형일 경우는 사고가 나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정상분만 존재했었는데 이거 외에 영상분, 역상분 이게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진다. 그 크기를 나눠서 해석하라는 것이다. 왜 해석하느냐? 어디가 고장 났는지 문제가 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삐뚤어진 부분이 얼마큼 되는가 하는 거를 알아내고자 하는 게 바로 대칭좌표법이에요. 아시겠죠? 뭐든지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참 힘듭니다. 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삼상이 평행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분만 나타난다. 그럴 때는 IA, IB, IC는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처럼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세 개는 같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 벡터도를 그렸을 때 제로가 된다. 이거 회로 시간에 아마 입증한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불평형이 돼요. 사고가 발생해요. 그럼 사고 발생 시는 어떻게 되느냐? 불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다 깨지는 거죠. 아수라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A, B, C가 제로가 되지 않는 거죠. 전류를 예를 들은 거예요. 전류만 대표적으로. 그래서 Z0, Z1, Z2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각각 개별로 존재할 거다. 이 얘기는 안 존재하던 영상분이나 역상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정상분만 있었는데 이제 두 개가 더 생기니까 각각 세 개가 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를 예를 들면 정상적인 때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다가요. 정상적인 때를 나타낸 건데 이제 정상적인 때를 보면요. 우리가 그 형식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전류를 예로 들은 거예요.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I0, I1, I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정상일 때는 I0, I2는 없다 그러는데 왜 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상분만 존재를 하는데 I0, I2는 그냥 그 깨진 것들이 흠난 것들이 없으니까 박스만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태만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갖춰주기 위해서 형태를 갖춰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형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사실은 정상적일 때 요것만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기준을 잡아서 봤을 때 B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B상은요 각도가 틀어져 있죠. 여기서 보겠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A상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 정상치들을 보는 거죠. A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B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A제곱이니 A니 이게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서 헷갈렸으니까. A는 바로 각도를 얘기해요. A는 뭘 얘기하냐면 각도를 얘기하고 120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A가 뭐라고요? 120도를 나타낸다고요. 120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각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방향은 각도를 잴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시계 방향. 그러니까 A상이 기준이니까 B상을 보세요. B상의 요 가운데 보면은
그거 여기 먼저 이걸 설명을 하면 제로 부분 있죠. 여기에는 A가 안 붙었죠. 영상부는요, 각도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붙이고 여기는 각도가 요거에 비해서 여기 A상에 비해서 얼마큼 달라져 있는가, 얼마큼 차이가 내는가 하는 거예요. 정상일 때. 그럼 B상이 여기 있죠. 여기 B상이 여기 있죠. 그럼 B상이 A상 기준으로 볼 때 A상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면 얼마큼 차이 나요? 240도 차이 나죠. 240도 알겠죠? 여기 120도, 여기 120도. 그러면 240도잖아요. 240도니까 A로 표시를 하면 A가 120도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240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각도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 240도란 뜻으로 여기다 A 제곱을 붙여준 거예요. A를 두 번 쓴 거죠. A. 그래서 A 제곱을 여기다 표시해 준 거죠. A 제곱. 그죠? 이해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상분을 보겠어요. 역상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건데요. A가 하나 붙어 있죠. 그럼 120도 차이 난다 그 얘기겠죠. 왜 120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B상인데 역상분은 상을 거꾸로 쳐야 돼요. 원래 일로 돌아가잖아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역상은 역행하는 놈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A상하고 차이가 몇 도예요? 120도죠. 120도. 그죠? 12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도이기 때문에 A를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상을 보겠습니다. C상을 기준으로 보면 C상은 여기죠. C상은 이제 정상분을 볼 때 정상은 이제 제대로 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A상까지 얼마예요? 120도죠. 그래서 A를 하나를 써준 거예요. 120도니까 A를 하나를 써준 거고 역상분은 거꾸로 가야 되죠? 그럼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역상이니까. 그러면 240도죠. 120도, 120도 걸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24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는 제가 그냥 붙여놓은 거고 전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 숫자에 A자가 없지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자면 영상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크기는 같다 그랬죠. 크기는 같고 위상차가 오에서 봤지만 아이젤은 위상차가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속을 끊는 성질이 있어요. 얘가 생겼다 그러면 사고가 나왔고 얘가 생겼다 그러면 자속을 끊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자속을 끊기 때문에 자속 파이는 Li 이렇게 되죠. 자속을 끊으면 거기서 뭐가 발생하죠? 전류가 유도되죠. 전류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전류를 이용을 해서 계전기를 동작시키죠. 계전기. 그래서 이거 사고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구분이 바로 뭐가 돼요? 자속을 끊는 성질을 이용한 전류를 이용해서 계전기를 작동시키면 계전기가 이제 뭐 스위치를 작동시키겠죠. CB를.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도 장애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유도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걸 좀 꼭 기억하시고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전류가 바로 근원이 영상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분은 뭐냐면 12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정상이니까. 전동기에 토크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각도에 의해서, 각도 차이, 위상 차이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전동기를. 그죠? 그게 바로 뭐 동기 전동기 이런 거 아니에요? 위상차를 이용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해되시죠? 기기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회전력을 이게 만약에 위상차가 없으면 동기 전동기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전동기의 회전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상부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같고 위상차가 거꾸로 120도 차이만큼 나게 돼요. 전동기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전동기에서 갑자기 상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니까 힘이 거꾸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모터가 돌아가다가 역상부는 이제 거꾸로 가게 한다는 얘기.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그 역상제동이라고 해서 전동기 그 전철에서 기차를 세우는 방법 일부러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우리가 A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A는 벡터 연산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좀 전에 120도 차이를 나타내고요. 이걸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크기의 값은 1을 갖고요. 120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로 시간에 배웠듯이 이걸 삼각함수법으로 표현을 하면 코사인 120도 플러스 j 의 사인 120도 이렇게 되죠.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로 나타낼 때는 120도를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이 형식에 따라서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이제 코사인 60도와 같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같으니까 요 값이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j 의 2분의 3이 됩니다.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제 각도는 이제 알겠죠. 120도 그럼 여기 왜 마이너스가 왜 붙었지? 그러면 이제 곤란하시고요.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이것도 그려드려야 되나 또? 그죠? 우리가 이제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때 이제 x축 값은 바로 코사인의 값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고 이쪽은 이제 사인 세타의 값이 되잖아요. 이건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요 축의 값이 바로 코사인 값이고 y축의 값이 사인의 값이잖아요. 근데 120도면 어떻게 돼요? 각도를 120도를 틀면 글쎄 이거까지 제가 좀 하여튼 혹시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120도면 여기부터 출발하면 120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각도가. 그럼 이 120도 각도일 때, 120도 각도일 때, 그죠? 사인은 어떻게 돼요? 이쪽 값이 나올 테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근데 코사인은 이쪽은 마이너스죠, x값이. 여기 마이너스 붙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이걸 뭐 얼싸안코로 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x축은 사인이고 아니 코사인이고 y축은 사인 값이다. 기초적인 게 좀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a제곱이 됐을 때는 아까처럼 이제 240도 아니에요. 240도면은 역시 이렇게 나타내면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실수와 허수를 나타내는 걸 이제 직교좌표형이라 그러죠. 이거는 극좌표.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 표현법이고요. 세 가지로 나타내 본 거고요. A 삼승도 이렇게 해보면요. 코사인 360도는 1이고요. 사인 360도. 360도는 0도하고 같은 거니까 X축, Y축을 생각해보면 0도는 어떻게 돼요? 그죠? 코사인은 1이 되고, 그죠? 사인은 0이 되죠. 마찬가지로 A의 4승도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암기하라고 돼 있죠. 위에 있는 걸 가져와 봐요. 그러면 a제곱하고 a, 요게 a제곱이죠. 요게 a죠. a제곱 여기 있었죠.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a제곱. 그럼 요거죠. 요거. a제곱 값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a 값이죠. 요거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잖아요. 그죠? 플러스하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하면 없어지죠.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0.5, 0.5니까 1이 되면 더하기 1 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아래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칭 전류를 한번 대칭분의 전류를 구해보자. 대칭 전류란 얘기는 I0, I1, I2를 대칭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대칭 좌표법이라 그러는 거고. 자, I0 값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A상 이제 다 돼갑니다. A상, B상, C상이 있죠. A상, B상, C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더하면 돼요. A, B, C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A, B, C 더했죠? 요거 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걸 더해요. 두 번째 있는 거를. 그러면 3i가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해요. 나머지 여기죠. 여기. 이번에 이걸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제곱 a 플러스 i 이렇게 되는데 i를 빼죠. i1이
공통으로 물려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저는 이거 처음에 하면서 헷갈려갖고 먼저 헷갈렸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I1을 이제 공통으로 뺀 거고 나머지를 쓰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붙은 거 요거. 그죠? 그럼 여기 이제 1이 있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1 플러스 a 제곱에 a. 왜 1인지 알죠? i하고 1 곱하면 i1이 되잖아요. 여기 i1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우리가 그 원칙에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제로가 된다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제로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i2도 구해보면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i2를 빼면 1,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a 제곱이 되죠. 그러면 0이 되고 그럼 이제 결국은 다 날아가네요. 이거 다 날아가면은 빼면 i 제로는 3분의 1에 이렇게 되죠. 3분의 1이 또 왜 나왔지 이러시면 곤란하죠. 요거하고 요거만 남잖아요. i 제로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i 제로를. 그럼 i 제로를 남겨놓고 3을 넘기면 3분의 ia, ib, ic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3분의 1 곱하기 ia 요거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ia, ib, ic.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i0 값을 구해봤고 i1 값을 구해봐요. i1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봐서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고. 그죠? 내가 봐서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 거고. 자, 그럼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있죠. i1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i1 값이 들어있는 곳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 들어있나? 여기 들어있네요. i1 값이. 여기 들어있죠? 제가 지금 칠하는 거요. i1, i1, i1 값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걸 전부 다 더할 건데 이 전체를 더할 건데 아까처럼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해서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i1 값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i1 값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 앞에 보면 a제곱 a가 붙어 있죠? 각도를 나타내는 거. 요걸 없애주면 i1만 남겠죠. 그죠? 요 부분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하는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i1 플러스 a 제곱에 i1 플러스 a의 i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a1 저 a자를 죄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더하기에 앞서서 좀 손질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이 성질에서 봤는데요. 그 A 삼승은 뭐라 그랬죠? A 삼승은 각도가 A 삼승은 1이에요. 그죠? 120도, 120도, 120도는 360도 아니에요? 자, 1이에요. 그래서 A 삼승은 2이기 때문에 A 삼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여기는 뭘 곱해줘야 돼요? A를 곱하면 되죠. 곱하기 A 하면 여기 A 제곱 A 해가지고 이게 1이 되니까 날아가고 I1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곱해주는 거예요. A를 여기도 곱해주고 각 항마다 다 곱해줘야죠. 여기도 a를 곱해주고 곱하기 a. 그럼 요거는 a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는 a 제곱이 되고, 그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도 또 있으니까 아래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죠. 1을 만들려니까 여기는 a 제곱을 곱해줘야죠. 그럼 요건 1이 되죠. 그죠? 여기는 이제 뭘 곱해줘야 돼요? 여기도 a 제곱을 곱해줘야죠. a 제곱을. a 제곱을. 그럼 a의 4승 아니에요? a의 4승은 a의 3승 곱하기 a니까 a의 3승은 1이니까 없어지고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1. 그럼 여기도 이제 a 제곱을 곱해주면 a 제곱이 될 테고 여기도 a 제곱을 곱해주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죄다 더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더하겠습니다. 그럼 이쪽 항목을 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ia 여기 왔고요. 그 다음에 A의 IB, A제곱의 IC 왔죠. 그 다음에 이쪽 더합니다. 두 번째 걸 더합니다. 두 번째 거 여기 거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다 써줄 거예요. I0가 공통으로 있죠. I0를 뺐습니다. 괄호 열고 요거는 1이 되겠죠. 여기는 1 플러스 그 다음에 A가 있죠. A 쓰고 A제곱 있죠. A제곱 괄호 묶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어디를 하냐면 여기를 합니다. 여기요. 아까 요거 1이었죠? 1이었죠? 그러면 i가 3개니까 3i 이렇게 써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i2를 빼내면 공통으로 여기가 i2가 있잖아요. 여기 i2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i2 빼내면 1 여기는 1이 될 테고 i2가 빠졌으니까 a제곱 플러스 a 되죠. 여기 a제곱 있죠? a 되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여기는 제로네요. 앞에 제가 꼭 기억을 하라 그랬죠. 여기 a 제로가 0이네요. 그럼 여기 날아가겠네요.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3i 1이 남죠. 그리고 좌측에는 여기 남죠. 그러면 3을 이항하면 왼편으로 가서 3이 이제 요 3이 왼편으로 가서 붙으면 여기다 분모 자리에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i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i1 따로 남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i2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구해내야 되니까 a를 없애야죠. 그럼 뭘 곱해야 되겠냐? 3승을 만들려면 a제곱 그죠? 여기는 뭐 해야 돼요? a를 곱해야죠. 그럼 a 3승이 되죠. 나머지도 다 곱해줘야죠. 그럼 여기도 a 제곱 하면 요거는 a만 남겠죠. 그죠? 그 여기도 a 제곱 여기도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니까 a 붙여주고 여기도 a 붙여주고 여기도 a 붙여주면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계산하면 돼요. 위에처럼 계산을 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아마 이걸 한 번 더 하시면서 힘들어 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원하는 대로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한번 위에를 천천히 보면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면 어떻게 돼요? a가 왔죠. a 제곱 이렇게 왔죠. a에 ic 왔죠. 그죠? 나머지는 아마 그렇게 해서 다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고 요 부분만 남을 테니까 i2 부분만 남을 테니까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a가 1이 되죠. 여기도 이제 1이 될 테고 그죠? 1이니까 i가 3개만 남을 i2가 3개만 남고 3i2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대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공부할 때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워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며칠 동안 멍하니 글쎄 뭐 그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갔는데 알고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대칭 좌표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끝내봤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영상도 보고 하지만 저는 처음 하잖아요. 공부를 처음 하고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하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